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이 나라 보수 우파들이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면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간혹 전두환 대통령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세 분으로 각을 맞추기 때문에 거의 저렇게 됩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국부라는 경칭을 붙여요. 건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까지 올리곤 하거든요. 물론 그 건국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1948년을 건국절로 보는 우파들의 의중이 담기긴 하지만 본 게시탐정이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고 있는 1919년 당시에도 한성정부와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모든 임시정부들이 이승만 박사를 지도자로 추대했어요. 명실공히 독립운동의 최고 영도자였던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붙여진 건국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이제 지나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미군정 수립 전에 여운형과 박헌영의 합작으로 한반도에 먼저 창건된 사회주의 계열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또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추대했으니까 좌우익 막론하고 정말 원탑의 명성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보수분들에게 물어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립, 한미동맹 수립, 국가안보 강화, 기독교 입국론 등등 마치 자동응답기처럼 줄줄줄 나오는데 솔직히 뉴월드 괴뢰정권 치하의 요즘 보수 우파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그 진면목과 내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로 그저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줄줄줄 외워서 읊기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한미동맹을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자, 사회주의를 척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자 이렇게들 말씀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건국의 아버지로 받드십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업적은요, 신생 대한민국을 미국의 괴뢰국가가 아닌 진정한 동맹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보수 우파분들은 미국을 거의 무슨 진짜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나라로 인식하죠. 우리나라가 미국 덕분에 독립되고 생존했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위해 언제든 피를 흘리고 희생해줄 그런 성인 군자 정도로 보시지만 언제나 이상은 높고 현실은 시궁창이듯 미국은 절대 그렇게 따사로운 나라가 아니올시다. 미국이 위치해 있는 아메리카들이 그 중에서도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중남미 일대로 내려가면 수많은 나라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는데 상당수의 국가들이 미국과 굳게 결속한 절친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친미 정권들이 들어선 그 중남미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이끄는 아름다운 미국의 보호와 도움 아래 그들 역시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있을까요? 공산주의의 위협이나 좌파 세력의 준동 없이 우파 정권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 아래 친미 정권이 좌파하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을까요? 어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야. 근대 시절에 서구 열강들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탈하던 그 서세 동점의 시기에 아프리카에서 잘 하던 짓이 노예 사냥이었습니다. 물론 백인들이 직접 가서 노예로 팔 흑인들을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연안 지역에 위치한 흑인 왕국들에게 이제 무기와 탄약을 지원해요. 그리고 각종 신문물들을 수출합니다. 그 답례로 이제 노예를 받아내는 건데, 그렇게 유럽에서 수입한 총기로 무장한 이제 흑인 왕국들이 내륙으로 노예 사냥을 위한 원정을 떠나서 다른 부족 흑인들을 공격해 포로로 잡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백인 노예 상인들은 흑인 노예 상인한테서 흑인 노예를 사들여요. 노예 사냥은 흑인이 흑인을 공격해서 팔아넘긴 비극이었는데 바로 이런 식의 수법을 국가급 단위로 펼친 것이 중남미 국가들 상당수를 일컫는 바나나 공화국입니다. 무슨 뭐 코미디 프로 제목 같기도 한데 그 지역 주요 특산품 이름을 따서 붙여진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거는 미국이 그 나라 정부를 보호하고 후원하고 그 정부는 국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압제하는데, 이렇게 거둬들인 자원은 미국의 헐값으로 수출돼요. 미국과 친미 독재 정권이 함께 윈윈하는 참으로 아서트라는 시스템입니다. 뭐 헐값이라도 팔아 넘겼으니 이윤 남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렇게 창출된 부는 국민들에게 재분배되는 게 아니라 뭐 복지정책 이런 걸로 국민들한테 재분배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주머니에 들어간 후에 빼돌려져서 미국 내 은행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정부 인사들이 미국으로 이제 돈 빼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미국과 정권만 빼돌리고 배불리고 국민들은 끝없이 가난하고 정권 주요 인사들은 또 자녀들을 미국과 서구로 유학 보내 공부를 시키고 다시 친미 인사를 만들어 정권을 세습하는 식으로 바나나 공화국을 바나나로 길이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악랄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인데요. IMF로부터 빌린 17억 달러를 정부 인사들이 그대로 미국과 스페인으로 빼돌려 버렸어요. 나라는 빚더미에 앉고 국가 자산들은 빚을 빌미로 서구에 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사슬에서 벗어나라 할 경우 만약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정부로부터 잔혹하게 진압돼요. 만약 정권이 미국에 반항한다면 그 정권이 축출되고 미국의 사주를 받은 또 다른 비슷한 정권이 들어서서 이어갑니다. 혹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 등 각종 피드백을 당해 고립돼서 제대로 된 국가 파산에 직면하게 되니 안 벗어나느니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아까부터 미국 하는데 이런 바나나 공화국들 자체가 미국의 영향을 받는 중남미 열국들을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을 지목한 것일 뿐이고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영미 서방에 손을 뻗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 대부분이 이런 식의 압제 아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면서 또 미국으로부터 피를 빨리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발전하고 미국의 동맹이라 칭할 수 있을까요? 대충 들어도 동맹은 개뿔이죠. 속국이나 보호국, 위성국가 수준 정도도 아니라 말 그대로 괴뢰국가입니다, 진짜. 그런데 일본의 오랜 압제에서 막 풀려난, 그것도 미국이 일본을 패퇴시킴으로써 해방되었다는 엄청난 큰 빚을 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바나나 공화국이 되지 않고 한미동맹이라는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처음부터 어엿한 독립국으로 동맹국으로 대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미 수호 조약을 맺고도 가스라 테프트 비락으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겼죠. 1차 대전 후에 민족 자결주의 운운하면서 식민지 독립을 슬슬 띄우더니만 그 당시 미국의 동맹이던 일본의 식민지란 이유로 우리나라를 방치했습니다. 배신 2번 때렸네. 임시정부를 도와 광복군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은 감사하지만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곧바로 배신해서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해체되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고 미국은 한반도에 미군정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이어온 법통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군대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그 군대의 주력으로 등용하려 했던 일본군 출신들이 오히려 민족혼과 양심이 살아있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국방경비대에 참여를 거부하던 광복군 출신들을 설득하고 임시국방장관과 총사령관 자리까지 양보하면서 참여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은 미국의 용병이나 괴뢰군이 아니라 대한제국 국군과 항일 독립군의 정통을 이은 민족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하고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는 역사에 남을 비상한 수완을 발휘했어요. 구 대한제국 황실을 갈아버려가지고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박살을 냈고 농지개혁으로 조선시대 이래 이제 자영농이 거의 없이 양반 지주들의 소작농으로 전락해있던 농민들에게 자신의 땅을 갖게 하는 엄청난 변혁을 이뤘습니다. 농지개혁을 통해 기존의 지방유지, 양반 지주 세력들이 자동으로 소멸됐고 신생 대한민국은 완전히 구체제가 리셋된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된 거예요.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을 못하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계속 저렇게 바나나 공화국으로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호족 군벌화된 대지주 토호 세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앙정부는 친미 이제 독재 정권이고 지방 정부는 이런 대지주 토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 위민해서 수탈하고 압제만 할 뿐이죠. 나라가 발전을 못해.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업적이었고 이를 통해 훗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들이 미리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던 겁니다. 아주 빨리. 이렇게 국가의 내실을 갖춰놓은 후에 이제 6.25 전쟁 와중에 거의 벼랑끝 전술에 가까운 공작을 폈어요. 반공포로 석방하고 등등 이렇게 완전히 미국을 갖고 놀았죠.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신세를 잔뜩 짓는 개발도상국 주제에 미국과의 밀당을 지냈어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성과를 거둬가지고
오늘날 바나나 공화국도 아닌 괴뢰 국가도 아닌 대등한 동맹국으로서의 한미 관계를 이끌어내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위대한 업적이에요. 미국은 중남미에서 하던 버릇대로 이렇게 까칠하고 비협조적인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고 축출하려는 에버레디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나나 공화국과 달리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국군 또한 미국이 어떻게 장악해서 조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역시 이게 민족의 군대였기 때문에, 국가의 군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외세의 앞잡이가 안 됐던 거예요, 국군이.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남미의 바나나 공화국들 중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들 거의 전부가 미국을 등에 업고 독재와 폐악질을 일삼고 수탈의 여념이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음에도 경제개발 정책 등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가지고 국가 중흥의 기회를 맞았단 말입니다. 박 대통령 또한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철저히 국익을 위해 미국과 조율을 했고, 맞설 것은 맞서고, 미국 지도층의 시각에서는 거의 반미에 준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이제 미국의 사주를 받고 박 대통령을 암살했다는 설도 있잖아요. 이렇듯 오늘날의 선진 대한민국을 잇게 한 가장 큰 공을 세운 두 분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속국이 아닌 대등한 동맹으로 나란히 서게끔 우리나라를 이끄셨는데, 지금 보수파들의 모습이나 그들에 의해 옹립된 저 정권을 보면은 일부러는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한다며 부르짖으면서 정작 하는 짓은 그분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할 만하지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건국 대통령, 국부 이승만 박사가 그렸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한미 동맹 운운하면서 미국의 괴뢰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나라,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전쟁터에 대신 뛰어들어서 미군 대신 피를 흘려줄 그런 국가급 용역업체 따위로 전락하는 그런 나라였을까요? 말로만 이승만 대통령, 오 우리의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말로만 존경하지 마. 말로만 존경하지 말고 진짜로 그분이 만들려고 했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나, 아니면 그분이 세우신 진짜 업적이 뭐였나, 이런 걸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보수파분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